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배모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배 씨의 구속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향후 김혜경 씨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고요. 또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업무상 배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처음에 논란이 됐었죠. 공적 영역에서 써야 하는 법인카드를 이제 사적인 부분들에 사용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업무상 배임이란 거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그 위임을 해준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를 배반해가지고 피해를 입힌 경우에 이제 인정이 되는 건데 법인카드의 유용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라는 재산죄가 적용이 됐고요. 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의혹 자체를 부인하거나 여러 가지로 또 진술한 부분 중에서 당시 선거 기간 중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기소가 됐고요. 그밖에 이제 다른 나머지 사항들은 좀 이 두 가지보다는 마이너한 내용으로 일단은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사전 구속 영장 신청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모 씨에 대한 영장 심사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결국은 얼마나 충실하게 또 관련된 증거들이 수집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영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범죄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한마디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자료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야 하고요. 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증거 자료들이 충분히 수집이 되어 있고 또 그간의 정황에서 지금 구속을 안 한다면 여러 가지 증거, 핵심적인 증거들이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영장이 발부될 것이고요. 이 상당성 부분은 사실은 소명 자료, 증거나 얼마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만약 그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이 배모 사무관 단독이 아니라 배모 사무관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 가지고 재직하고 일했는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증거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배 씨는 김혜경 씨 사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경에서는 배 씨 해명이 거짓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혐의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려면은 이것이 법인카드 사용이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적 지시와 사적 목적을 이유로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썼다는 것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결국 지금 배 씨가 진술한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거는 기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또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혜경 씨는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김혜경 씨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재명 의원도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다, 그것을 확인했다 그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사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사실 불구속 송치인지 아닌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또 말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경찰이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할 때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혐의의 유무 그리고 기소 여부들은 사실은 어차피 검찰 수사에서 진행이 또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김혜경 씨가 이번에 조사에서 이런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다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라고 하고요. 결국 핵심은 그렇다면은 연결고리에 있을 겁니다. 이 제보한 제보자가 있고요. 또 그 위에 배 씨가 있죠. 그리고 김혜경 씨가 있다면은 이 각각의 연결고리에서 또 이게 총 결제액이 약 2천만 원 정도로 보도가 됐습니다. 각각 결제에 있어가지고 그런 배경과 경위 중에서 김혜경 씨가 인지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면은 불가능했던 결제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 부분들은 혐의 사실에 더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그 배 씨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왜 수행했고 공직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아니면 의전만을 계속 담당해왔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이 배 씨의 채용 자체까지 사실은 핵심적으로 그 부분들이 밝혀지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군 복무 중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숨진 병사가 25년 만에 순직이 인정이 된 사건이거든요. 정확히 어떤 사건입니까?
보십니까? 네, 너무나 안타까운 또 사건이었는데요. 예. 당시 22살 청년이었고요. 이제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 구타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휴가를 나온 중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유서에서 이제 그런 폭행 사실들, 그런 가혹행위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까지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당연히 순직도 인정이 요즘 같은 기준에서 당연히 순직이 인정되어야 하고요. 가해자들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25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야 이제 순직으로 인정을 받은 거고요. 순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이 사망이라는 것이 군대 내 복무 중에 가혹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이제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25년 전 일이기 때문에 순직이 인정된 거는 다행이지만 이거를 살펴보니까 조상병 부친이 아들이 휴가 때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간부에게 알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진상 규명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지금 나왔나요? 네, 당시에 이제 지목된 사람들을 이제 구속했다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예. 당시에요. 구속해서 헌병대에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다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선처를 베푸는 처분인데요. 네. 이런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과 어떤 처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당시 피해자 유족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군대 내 성폭력이나 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은 이 각각의 가해자도 중요하지만 또 이 가해자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간부, 지휘 체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네. 당시에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 특히나 이제 25년이 지나다 보니까 당시의 수사 자료나 이런 부분들, 특히나 그 간부들에 관한 수사 자료들은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 가해자 직접 지목된 가혹행위란 가해자가 아닌 이 사건을 어찌 보면은 은폐하거나 덮거나 그런 가혹행위를 방치한 산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확보를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기소유예 처분도 늦게 알려져서 재수사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는데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배상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원래는 이제 배상 처리 순직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거고요. 네. 또 배상을 신청하게 된다면은 원래 원론적으로 4주 이내에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이제 통지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당국에서는 그 많은 또 사건들이 접수가 됐고 처리하느라고 지연이 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또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건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가지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결국은 이거는 각각의 그 당시에 가해자들도 있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 복무하기 위해서 가는 어떻게 보면 젊은이가 사망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고 그 이후에 사후의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도 국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예.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최소한 25년 만에 순직을 인정한다면은 배상이라도 예. 제때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적절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군사령부에서는 지금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살펴보니까 처리 건수 봤을 때 2020년에는 218건, 그리고 2021년에는 160건이었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22건에 그쳤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게 업무 태만 아니냐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특별하게 담당하는 인력과 인사가 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처리 건수가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물론 한 건 한 건마다 처리에 필요로 하는 인력과 사람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규정에서 이제 4주 정도의 기간을 정해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왜 유독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에 22건 이 처리라고 한다면은 네. 기본적으로는 뒤에 있어가지고 이 사건 외에도 나머지 사건들도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하고요. 이게 최근에 발생한 어떤 문제를 최근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이 원통한 문제를 해결하는 네. 겁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밝혀진 진실에 대해서라도 적어도 국가가 정중하게 예.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야겠죠.
네, 25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배상 처리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2시였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혐의를 우선 받았고 선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선고 결과 이제 유죄로 모두가 인정이 됐고요. 예. 특가법상 이제 운전자 폭행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이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돼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사실은 그 혐의 전체를 이제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죄질이 무겁다, 나쁘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네. 통상 이제 1년형으로 징역 1년형을 구형하는 경우에 선고되는 이제 유죄로 됐을 때 최대치가 한 이 정도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결국 재판부는 당시에 이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부분은 이제 이용구 전 차관이 인정을 했으니까요. 인정을 하고 핵심적으로 또 다퉜던 건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을 하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 공소 사실의 내용, 즉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폭행 사실이 담긴 블랙박스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교사하는 행위까지 했다는 것들을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 전 차관 측에서는 폭행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지금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증거 인멸 교사 그리고 증거 인멸과 그 처벌 형량이 다른 거죠. 네,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형 자체는 똑같을 거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이 증거인멸 교사가 이 사건에서 특별히 의미를 가졌던 이유는 이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 감경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 취해가지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아마 한 걸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증거인멸 교사 관련돼 가지고는 멀쩡한 상태에서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당시에 이런 상태에 대해 가지고 핵심적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이 사건 전체에 있어 가지고의 죄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 하나의 형보다도 전체를 연결지어서 양형과 이 죄질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직 1심이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시간이 길게 지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 결과는 그렇다면 어떻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아마 치열하게 1심에서 굉장히 크게 다퉈졌을 겁니다. 그 사건의 내용에 비해 가지고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충분히 현출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그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조금 더 낮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네. 결국 이제 핵심적인 쟁점은 폭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게 금고형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으로 보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건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어쨌든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